보고 계시죠? 자, 여기서는 뭘 봐야 되냐면요. 이쪽을 볼 거예요. 여기에 재미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다만 제가 문학을 공부할 때 이런 걸 안 했겠습니까? 이미 했던 건데 거기 쓱 보시면 눈치챘겠지만 내용과 형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내용과 형식. 요게 1단원에 있는 책 1단원 부분이거든요. 요 나우사에서 부분이. 근데 이 단원마다 목적 주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시험 작품 대부분이 몰려있는 4단원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작품의 관례 특징, 그게 4단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뭐 질문해 주신 거기도 한데 방금 봤던 것 중에 3인국 중에 하루 12때 한 달 30날이라고 했죠. 아까 이건 하루가 길게 느껴진다였죠. 근데 아까 시도 세 편이 아니라 어이 못 오던가 거기 있었다. 사설 시도 어이 못 오던가를 보면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하루 12때 한 달 30날 날 보러 올릴 하루가 없으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때도 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진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거기 그 어이 못 오던가에서 그 구절은 정확하게는 이렇게 날이 많은데 하루도 올 시간이 없니? 라고 하는 거라서 원망의 마음을 담은 의도로 사용한 거예요. 그 차이가 있죠. 자, 근데 똑같은 구절이 있으니까 충분히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줬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사단에서 나올 문제 중에 핵심 결국에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줬냐는 거거든. 시대 순서를 그래서 알아야 돼요. 오늘 공부한 3인국과 저번 시간에 배운 어이 못 오던가는 둘 중에 누가 더 먼저 쓰여졌나요? 누가 더 먼저 썼어? 3인국이 먼저 쓰여져요. 이건 조선 초중기에 써져요. 그래서 내용이 충성심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어이 못 오던가는 사설 시조죠. 조선 후기죠. 자, 그럼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준 겁니까? 3인국이 어이 못 오던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게 타당해 보이죠. 그러니까 시간 순서를 알아야 돼요.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 순서 작품은 다 봤으니까 다음 주부터 교재에 있는 문제와 핵심 정리를 하면서 이제 다시 점검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어부사이사 꼭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쪽 보고 계시죠? 어디로 오시냐면 내용과 형식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 보는 게 좋아요. 왼쪽 소다는 수업은 이렇게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만 볼게요. 네, 읽어볼게. 우리 이쪽 이해하자 해봐요. 이 단어는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하며 감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문학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짜인 언어 예술이다. 지금 계속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다, 유기적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별도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좀만 더 읽을게. 문학작품의 내용은 삶에 대한 작가의 탐구에서 형성되며 비롯되며 이를 통해 형성된 작가의 가치관과 세계관, 작품 속에서 주제의식으로 구현. 지금 뭘 체크했어야 되냐면요, 이거예요. 작가의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작품 속의 주제의식. 이게 내용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작가의 생각,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약간 마음이에요, 마음. 왼쪽이야, 이거 보고 있죠. 그래서 내용이라는 건 뭐냐? 작가의 생각입니다. 작가의 생각을 내용이라고 하고, 작가의 마음을 내용이라고 하고, 잠깐만, 시에서 마음은 주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주제가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됐구나. 자, 이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 볼까요? 그리고 이러한 문학의 내용과 주제의식은 문화적 관습적으로 형성된, 자 여기 체크하세요. 문화적 관습적으로 형성된 여러 가지 언어 형식으로 표현된다. 됐을까요? 표현되는 것이 바로 언어 형식이래요. 자, 형식에 대한 내용은 더 없는데요. 형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현법입니다. 표현법이 모두 다 형식에 들어가요. 뭐 서리법이다, 뭐 직유를 썼다, 사음보다 이런 것들이 모두 형식에 들어갑니다. 문학적 표현법이 바로 형식이에요. 자, 정서를 어떤 형식, 정서라는 내용을 어떤 표현법과 음보를 사용한 형식에 담았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굉장히 둘은 밀접하다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더 볼 필요 없어 보이는데 윤선도 얘기 좀 해주셨나요? 수업 안 했어요. 아직 안 했군요. 하신 분? 윤선도 얘기 좀 해주셨나? 아 그래? 되게 할아버지네.
잠깐만 내가 이게 엄청 긴 건데 딱 네 구절 실려 있거든요. 지금 먼저 하신 분 혹시 학교 프린트로 더 주셨어요? 나머지 부분. 이게 진짜 아닌가? 다 읽어보긴 했는데 근데 그냥 읽어보기만 했고 맞아요. 시험 범위 여기서만 풀수 아니 있어요. 내내 읽었는데 시험을 안 내신다고 했다고? 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자 다. 네. 애매하게. 읽어보자 시험에는 안 되니까. 네. 이거는 여기서만 시험은 여기서만 풀수 되는데. 아 여기서만 된대? 네. 그러면 뭐 이 시는 총 외부직이 4 여기서는 안 되는데 외부 지문으로 낼 거야. 뭐 이건 아니지. 네. 그러지 말자. 너무 그렇다 그거는. 이 시는요 총 40수인데요. 40줄인가요? 아니요. 40편의 시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편당 3줄이니까 120줄짜리 시조죠. 이걸 다 바꾸면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틀렸어요. 그럼 거의 가사랑 다를 바가 없어요. 거의 가사급이 돼버리는데 다행히 이번 연필 교과서에는 총 4수만 실려 있습니다. 12줄이면 끝나요. 그래서 오늘 금방 끝나요. 가볼게요. 4쪽입니다. 저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3인국을 시험범위에 넣으셨는데 왜 뜬금없이 어부사이설을 넣었을까라고 하면 둘의 공통점이 다양하거든요. 일단 시조기 때문에 그리고 4단원에서 다루지 않은 연시조기 때문에 연시조의 특성을 내시려고 한번 냈겠구나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고요. 두 번째는 3인국도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도 있었죠. 이 시도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가 핵심이에요. 계절어에 대해서 아마 내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학년 때 여러분들한테는 색채어를 내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계절어에 대해서 내주실 생각이신가 봐요. 자, 그래서 계절을 중시해서 본다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4쪽 이제 바로 넘어올게요. 왼쪽 위에부터 보면 수업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볼게. 사계절 짐작할 수 있는 시어. 예, 계절어요. 이따 봅시다. 시적 화절 정서 태도 이해.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자, 세 번째 줄 잘 봐봐요. 형식적 특징 및 형식과 내용 관계. 그러니까 이 작품은 형식과 내용이 무슨 관계일까? 그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작품 개관이 있습니다. 칼라로 보다가 흑백으로 보시면 조금 잘 안 보일 텐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갈래는 연시조예요. 연시조. 네, 이겁니다. 됐죠? 형시조가 몇 줄이죠? 3장, 3줄이죠? 이게 여러 개 있고요. 형시조 하나가 연 하나가 됩니다. 네, 약간 2개 이상의 형시조가 있어서 2연 이상짜리 시를 연시조라고 해요. 이게 연시조예요. 시조 하나가 하나의 연인 거예요. 시조가 2개 있네. 근데 2개가 그럼 시조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로 묶여 있는 시조예요.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형시조, 연시조라고 합니다. 연시조 보셨으면 성격 들어갈게요. 아니 이거 직접 보면 알아. 자 오른쪽 작품 개관 갈래 연시조 봤고요. 총 40수. 근데 우리는 12수만 4수만 실려 있어요. 성격 풍류죠. 풍류는요 즐긴다는 뜻입니다. 즐긴다, 즐거운 마음. 잠깐 넘어갈게. 자연 친화 설명 안 하고요. 제재 어촌의 자연과 어부의 삶 2개가 담겨 있어요. 자연도 담겨 있고요. 어부의 삶도 담겨 있대요. 됐어요. 넘어갈게. 주제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어부의 흠집. 예, 신난답니다. 이 시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가볼게. 특징 1번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 이따 보시면 되고요. 대구, 은유, 반복 역시 이따 보도록 합시다. 이런 표현법 쓰여 있어요. 세 번째 여음구 배치하여. 자, 이 여음구를 잘 봐야 되거든요. 이 시는요. 흥을 돋워요. 사실 한번 더 해요. 이 여음구 보시면 여기 무슨 생각날 거냐면요. 이번에 우리 청산불구 배웠죠? 잘 살았다. 얄리얄라성. 얄리얄라성이 떠오를 거거든요. 근데 얄리얄라성이 화자의 정서, 슬픈 정서를 부각시키는 않지. 오히려 조금 유리되어 있죠. 좀 다르죠. 근데 이 작품은요. 이 작품에 있는 여음구는 조음구는 나름 의미도 조금 있고요. 작품의 내용 분위기 조성하는데 강력하게 관여하는 좀 독특한 여음구가 들어있어요.
뭐인지 한번 가봅시다. 방금 그 말 잘 체크해 두세요. 흥을 돋운다, 사실감을 더한다. 특히 사실감 더한다를 좀 잘 봐주세요. 리얼함을 준대요. 영 많이 뭐길래? 안 배운 사람도 있으니까 조금 이건 쫑쫑이 갈게. 어부사시사 제목은요. 어부가 지내는 사시 4가지 시간 4계절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볼게. 춘사 봄 이야기 1편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봄 이야기는 1편부터 10편까지 있는데 다행히 1편만 실려 있어요. 가볼게요. 앞개 안개 걷고 뒷매이 해 비친다. 해석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없어서 일단은 무슨 뜻으로 보이시나요? 앞들에 안개가 걷어져 있고 뒤 산에는 해가 비춰진다 라고 한 거 보니까 지금 날씨가 지금 이제 해가 뜬 거예요. 낮이 된 거예요. 안개가 걷혀지고 화창한 날씨가 된 거야. 자, 그 다음이 영어입니다. 뱉더라. 그 다음 갈게. 뱉더라가 뱉띄워라 라고 번역하셔야 돼요. 일단은 읽고 설명해 주세요. 한 번에. 밤물은 거의 지고 낮물이 밀어온다. 자, 밤물은 밤에 물이 빠지는 거라서 썰물로 번역하고요. 낮물은 낮에 들어오는 물이기 때문에 밀려 들어오는 물, 밀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차는 거예요. 밀어온다. 지구총 어서 왔는데요. 이거는 찌끄덕 여차라는 뜻이에요. 다음 강촌의 온갖 고지 먼 빛이 더욱 좋다. 자, 강촌에 있는 온갖 꽃이 강가에 있는 온갖 꽃 플라워가 멀리 있는 빛이 더욱 좋구나. 그러니까 꽃이 하나만 봐도 예쁜데 멀리서 보니까 꽃을 멀리서 봤는데 예쁘려면 꽃이 몇 개 피어 있어야 돼. 많이 피어 있어야 되는 거죠. 꽃이 가득 피었다는 뜻을 이렇게 했네요. 자, 지금 여러분들 처음 보신 분 있어서 제가 한 바퀴 일단 읽어봤는데 몇 줄이야? 몇 장이야? 5장. 아니야. 이거 연시조야. 몇 장? 3장. 3장이에요. 진짜야, 믿어줘. 네. 이거 3줄이야. 근데 너 몇 줄로 보여? 5줄이요. 아니야, 제발 3줄이야. 아, 3줄이요. 아니야, 5줄로 보이는데. 눈이 높어. 두 줄은 부금이에요. 비주예요. 아, 빗더라 지국총. 빗더라가 뭐야? 배랑 그런 거야. 뭔 소리인가요? 부금이에요. 참, 부금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알죠? 뭔지. 운율을 좋아하는. 아니 이거의 약자잖아. BGM이 약자잖아. 배경어. 그렇지. 배경 괜찮죠?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하네요. 오. 달려니까 그래서 이 시조는요 각 수마다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껴있는 즉 여러분들이 두 번째 줄, 네 번째 줄을 보이는 그 줄은요 실제로 시에다가 쓰고 싶은 말이 아니라요. 만약에 스피커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유튜브 멜론이 있었으면 이 사람은 아마 이걸 부금으로 깔았을 겁니다. 부금으로 깐 거예요. 이번 영어분은 부금이네요. 자, 이 사람이 어부죠. 어부의 생애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줄 부금 다시 볼까요? 배 띄워라.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항구에서 어부들이 김씨 빨리 배 띄워. 빨리 가야 돼. 배 띄워. 라는 얘기예요. 항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소리야. 왁자지껄한 소리야. 아까 그거 네 번째 줄 뭐예요? 찌끄덕 영차. 노적고 있는 사람들의 소음 소리들이에요. 아까 이제 바다. 이 사람이 어부에서 어부의 생애를 표현하고 싶은데 바다에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다라는 공간적 배경에 사실성을 부여해주는 부분이었네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아까 사실성을 부여한다고 체크하라고 했었고요. 하나 더 흥도 더해준다고 하잖아요. 대사들이 어때요? 아이고 물고기 잡힌 게 없네 이런 부금을 안 넣었죠. 뭔가 열심히 활기차게 일하고 있는 어부들의 모습이죠. 약간 흥이 좀 나요. 그래서 흥을 돋우는 역할도 합니다. 흥을 돋구다가 아니야. 흥을 돋우다야. 돋우다. 입맛은 돋구는 걸까요? 돋우는 걸까요? 돋우는 거죠. 맞아. 입맛도 돋우는 거예요. 의도하고 맞춘 거지? 당연하죠. 알았어. 흥을 돋구는 거야? 흥을 돋우는 거야? 근데 돋구는 거죠. 돋우는 거라고 방금 말했는데 지금 흥을 돋우는 거야.
독부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독부다? 있죠. 다시가 덕분에. 그것도 독부다예요. 아 그건 도치다예요. 도치다. 너무 갈구네. 독부다는 딱 우리나라 말에서 하나밖에 안 쓰입니다. 여기서 꽤 많은 분들이 이걸 하고 있네요. 안경 도수를 높이다를 독부다라고 합니다. 안경 도수를 잘 안 보여서 더 강하게 압축을 하다를 독부다라고 해요. 그거밖에 안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뭔가 업시키다는 다 모두 다 독부다입니다. 네.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이 순서가 뭐예요? 보니까 봄의 모습이었죠. 자, 봄의 계절어. 근데 필기가 되어 있어서 좀 허무하네. 맨 마지막 줄에 있었죠. 온갖 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될 것 같아요. 종장에 정격가사적 면모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이건 진짜 안 보이죠. 앞에 빼. 그리고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인 것도 혹시 보이나요? 안 보이죠. 오, 이 일수 춘사 1은 안 보입니다. 다른 거는 보이는데요. 이 일수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항상 지켰던 건 아니구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수가 뭐예요? 지금 보면 첫 번째 수는 시조를 세는 단위야. 이건 시조가 총 4개가 실려있네. 4수가 실려있네. 한 수당 몇 줄이라고? 3줄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온갖 고지가 봄을 상징합니다. 넘어갈게요. 대구법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앞에 안개가 없고 뒷매에 해리 친다. 네, 대구죠. 넘어가고요. 다음 하사. 네, 여름입니다. 여름 이야기 두 번째 에피소드. 연잎에 이거 연잎이 그 연꽃잎인데요. 깻잎 상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을 한 장만 말이야. 반찬을 왜 장만하지 말라 그럴까라고 하면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조 배울 때 무슨 가치가 담겨 있냐고 하면 유교적 가치가 들어있다고 했었잖아. 사대부로서. 아까는 임금님에 대한 충성 얘기인 그 3인국이었다면 이번에는 욕심을 버린 얘기가 나와요. 욕심을 버려면 뭐가 되냐? 만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족하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 뚫어라. 두금 청양잎은 써있노라. 청양잎은 모자인데요. 풀로 만든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삿갓 생각하면 되세요. 풀로 만든 모자예요. 그 다음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녹사이는 도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극 보실 때 사극에 비 오면 뭔가 이제 지푸라기 같은 거 막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있지 않나요? 네, 그게 도롱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괜찮아요. 자, 뭐래요? 옷도 아까 뭐 원앙금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풀로 된 옷 가져와 라고 합니다. 찌그덕 넘어가고요. 무심한. 이 무심을 잘 봐주세요. 아까 3인국에도 무심이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언급 안 했는데 거기 무심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무심은 좀 스페셜해요. 이거는 자, 무심은 없다. 마음이 없다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쓰는 무심은 어떻게 써요? 자기 왜 이렇게 나한테 무심해? 관심이 없다. 근데 이 무심은 뭘까요? 욕심이 뭐야, 잘했어요. 욕심이 없다. 써 있을 거야. 너무 대놓고 써 있네. 자, 무심한 백구는 그래서 의인입니다. 그래서 백구가 의인가예요. 흰갈매기는 마음 자체가 없는데 욕심 없는 흰갈매기를 한 순간 마음이 있는 걸로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화가 기본적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무심한 백구는 내가 쫓는가, 지가 쫓는 건가? 자, 뭐예요? 내가 갈매기를 쫓는 건지 갈매기가 나를 쫓아오는 건지 구분이 안 된대요. 왜? 모두 다 자연의 하나니까 구분이 없다. 그래서 써있네요. 무라일체. 물, 자연물. 나, 일체, 한몸이라는 뜻입니다. 자연과 하나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배 타고 있는 거예요. 배 타고 배 타고 나가고 있는데 풀떼기 입고서 갈매기가 옆에서 끼룩끼룩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너를 쫓아가는지 네가 날 떠나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 그냥 우리가 같은 자연이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연과 하나 된 거. 자,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추사 가을 에피소드 2편입니다. 슈국 바다예요. 가을이 드니
참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아까 여름을 상징하는 시옷 말씀 안 드리고 왔는데 동그라미가 이미 쳐져 있어요. 연잎, 예, 연꽃은요. 알아두세요. 자, 이거 내가 한 번도 얘기 안 하는데 일부러 헷갈릴까봐. 여태까지 꽃 어떻게 하게 되는 줄 알아요? 국화만 가을이고 나머지는 다 봄이라고 했잖아. 이제 이 어부샷을 배웠으니까 예외 하나 더 추가해야 됩니다. 여름을 상징하는 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꽃입니다. 연꽃은 여름에 펴요. 예외가 하나씩 느네요. 그러면 연잎, 네, 연꽃 잎이 연꽃의 잎이 폈으니까 이거 여름이라는 뜻이고요. 청양잎 녹사이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라이트한 옷입니다. 바람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풀로 만든 옷이에요. 겨울에 입으면 추워요가 아니라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여름이에요. 지금으로 비교하자면 시스루쯤 되겠네요. 그래서 청양잎과 녹사이 역시 여름을 상징하는 시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시스루는 좀 그렇고. 여름에 우리는 그냥 반팔 정도로 보실까요? 반팔 반바지. 물론 우리 지훈이는 계절 구분 없이 다 이제 조금 계절이 어려졌어. 겨울에 입다 할 때 충격이었는데 잘했다. 좋아. 옷 좀 보세요. 추사 봅시다. 추사. 출국에 가을이 드니 가을도 계절은 뭐야, 님들아? 당연하죠. 대놓고 계절어죠.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고기마다 살쪄 있다. 자, 이거는 물고기죠, 물고기. 물고기가 살쪄 있다는 건데 이 산란기를 앞두고 이 가을을 둔 다음에 이제 물고기들이 가장 영양분을 섭취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생선은 전어라는 생선이 있는데 이 친구가 가을에 제일 맛있다고 하거든요. 가을 전어는 뭘 줘도 안 바꾼다 이런 얘기도 있대요. 그래서 가을에 물고기가 살이 쪄져 있는데 가을을 상징한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 뚫어라 미분 만경징파. 자, 넓은 물결 파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슬카지 실컷 용여하자 놀자라는 뜻입니다. 지구총 넘어가고요. 인간을 돌아보니 뭐도록 더욱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은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이간자래요. 사이. 인간 사이, 인간들이 사이 두고 있는 거, 인간 세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 세상을 말해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을 돌아보니 뭐도록 더욱 좋다. 자, 멀도록 더욱 좋다. 멀수록 더욱 좋다. 여기서 화자의 속세에 대한 태도가 나와요. 속세가 멀수록 좋대요. 속세와 거부하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이 보이게 될 겁니다. 했습니다. 정리되어 있네요. 속세를 떠나서는 왜 즐거웠어. 마지막 동사입니다. 겨울 에피소드 4번이네요. 간밤에 대놓고 나와 있죠. 겨울 개누에 경물, 경치, 구체, 달랐고야. 경치가 달라졌대요. 어떻게 달라졌겠어요? 눈이 왔으니까 온 세상이 하얗게 됐겠죠. 자, 원래라면 아이 추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3인국과 충분히 지금 매칭이 잘 돼요. 아까도 눈이 잔뜩 내렸었죠. 3인국에서도. 그때는 화자의 심리가 뭐였죠? 늙은이. 넌 없었어. 그건 백발. 그 슬픔. 그 시에서는 그래. 슬픔을 해학적으로 푼 거지. 지금 시조세평 그거 흰머리 그거 말하고 있어요. 백발. 네, 백발 800. 3인국의 겨울에서 화자의 정서는 뭐였죠? 아까 썼잖아. 외로움도 그건 베이스. 겨울에만 느끼는 거. 심리. 겨울에 걱정. 자, 이번에 겨울을 보고 걱정을 할까요?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 넘어가고요. 앞에는 만경유리, 뒤에는 천척옥산. 자, 앞에는요 유리래요. 유리처럼 맑고 아마 살짝 얼어있거나 평평해서 그렇겠죠. 아름다운 바다를 말하고 있고요. 천척옥산, 옥으로 된 산. 네, 하얀색 산이 마치 옥으로 된 산 같다고 해서 여기서는 아까처럼 걱정이 아니죠. 멋있다, 예쁘다가 나오게 됩니다. 같은 계절인데 심리가 다른 거예요. 끝났어. 자, 찌그덕 넘어가고요. 선갠가, 불갠가.
인간이 아니로다. 자, 다 써있죠? 이거 신선 세계인가? 불교의 세계인가?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인간 세계가 아닌데 너무 멋있어서 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어디로 오시냐면 다음 장 넘겨보시면 정서는 너무 기본적이라서 자, 계절 소개제한 것도 다 아까 봤었고요. 7쪽 오세요. 6쪽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야. 알아서 보라는 거야. 근데 했던 얘기들이야. 자, 7쪽의 메뉴에 보세요. 어차피 여기만 하면 됩니다. 7쪽의 메뉴에 2번에 괄호 1번. 이 작품이 일반적인 시조와 형식적으로 다른 점 가볼게요. 초장과 중장 사이, 중장과 종장 사이에 여음구가 있음. 여음구 있는 게 다르죠. 그래서 다섯 줄로 보여요. 하지만 3장 취급합니다. 자, 여기 나오죠. 종장의 첫 구의 시작이 세 글자가 아닌 경우가 있음. 어디? 춘사 1편이. 이건 설령 외부 작품 나오라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 돼요. 마지막 줄 첫 마디가 세 글자인지 아닌지 보면 되겠죠. 자, 연시조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잠깐 수가 시조 한 편을 수라고 해요. 다시 평시조 한 편을 수라고 하거든요. 한 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40수로 되어 있다. 여러 개의 평시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연시조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래 볼까요? 바로 2번 여음구 2개가 있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여음구가 바뀐 부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금이야? 두 번째 부금이야? 첫 번째 부금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있었던 부금이죠. 여음구 효과 바로 들어갈게요. 춘왕에서 정박까지. 자, 체크. 시상의 흐름을 정연하게 보여주어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 배가 뜨고 있는 장면이었던 거야. 처음에 뭐로 시작했어? 배 띄워라. 배 좀 띄워봐. 그 다음에 뭐야? 도치 다 뚫어라. 이러고 있잖아요. 배 출항 준비를 하면서 출항하는 과정이 부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이 순서대로 흐르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작품끼리 연결도 당연히 되고요. 그 아래 찌끄덕은 자 아래 내려가 볼까요? 예시다. 시상전개 아까 체크한 거죠? 사실감 부여, 화자의 흥치를 북돋움. 그다음 평시도의 단조로운 흐름에 변화를 줬다. 왜 변화를 줬는지 알겠죠? 3장이 아니게 보이는 것 같은 효과가 있어서 변화고요. 분위기를 살려줘요. 리얼한 어촌의 분위기를 형성시켜주죠.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 여긴 다 봐야 돼요. 3번 볼까요? 자, 어부사시사는 일반적인 시조의 형식 따라서 여음구를 사용한다는 특징적이다. 초장과 중장 사이의 여음구는 배의 출항에서 정박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 계절 안에서도 수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중장과 종장 사이의 여음구는 노젓는 소리와 노를 저을 때 외치는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로 모든 수의 공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 아래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쪽까지 보고 마무리할게요. 8쪽 박모골의 청로루입니다. 아우 힘들어. 이거 왜 나왔냐면요. 형식과 내용의 또 관계를 한번 보라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자, 아까는 여음구를 사용하는 형식을 써서 내용, 어부의 생애를 여유로운 어부의 생애를 표현하는데 도움이 됐죠. 연결이 됐었죠. 이번 형식은 뭔지라고 그래서 형식부터 봐야 돼요. 이건 현대시라서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니고요. 자, 일단 시 바로 읽어볼게. 먼산 청운사. 자, 청운사는 푸른 구름이 있는 곳이라는 뜻인데, 푸른 구름이라는 게 있나요, 우리 현실에? 없죠. 파란색 구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있겠어요? 이상세계, 동경의 장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탈속세계라고 되어 있네요. 속세가 아닌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낡은 기와집이 하나 있대요. 뭘까? 계속 갈게요. 산은 자하산이래요. 자하산은 보라색 산이라는 뜻입니다. 역시 없는 거죠. 보라색 산. 잠깐만. 이 보라색 산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학교에서 나가신 분의 학교 선생님이 따라가요. 혹시 나갔어요? 이거 나가신 분? 이거 꽃 펴서 보라색이라고 하셨어요? 오케이. 자, 철쭉 따위가 펴서 꽃이 펴서 보라색이 된 산입니다. 그러면 환상적이라는 게 조금 약해지는데 사실. 둘 다 괜찮대요? 환상적이라는 건 그냥 현실에서 보기 힘든 산의 색깔이니까 환상적이다. 자, 어떻게 봐도 다 좋습니다.
꽃이 피어 있어서 네, 보라색으로 보라색 산이라고 봐도 좋고요. 이러면 아름다운 경치가 되겠죠. 근데 아까 청운처럼 산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보라색이라는 거는 뭔가 신비롭고 그 환상적인 느낌을 주죠. 그 느낌을 위해 이 보라색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자산에 봄눈이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가는 12구비를 느릅나무가 있대요. 구비구비 아래 돌짝이 있죠. 길로. 그 다음 청노름 맑은 눈에 돌고 있는 구름. 시의 주제가 뭘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시를 너무 여태까지 우리가 본 시들이 대부분 뭔지 알아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인간이 사랑합니다. 혹은 저항, 혹은 나의 즐거움, 답답한 마음 해소 막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이 시는요 순수한 예술에 가까운 거예요. 아 예쁘다, 예쁘지 않습니까? 약간 그림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림에 막 이렇게 막 그려져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걸 봤던 거예요. 그림을. 그림 두 편 제가 출판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뭐예요? 작품 제목 공허. 현대인의 이 공허한 마음을 이걸로 표현해봤습니다. 오, 3.9점. 별표 5개. 맛있어요. 사장님 번창하세요. 막 써있다. 이건 뭔가요? 아, 이거 작품 제목은 고묘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정신없는 머릿속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오, 9.9점 별표. 번창하세요. 이렇게 써있다. 여러분들 이런 걸 봤던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그림보다 사실 뭘 좋아해요? 예쁜 그림을 좋아하지 않나요? 그거예요. 이 시는 예쁜 그림을 표현하는, 예쁜 그림처럼 예쁜 말을 골라서 예쁜 시어로 표현해보는 거예요. 다만 굳이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여기 써있는 것처럼 뭔가 속세를 떠난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세계 정도만 의미를 뽑아내는 거지 딱히 무슨 메시지를 담은 게 아닙니다. 뭐 청산별곡처럼 이런 곳으로 가자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어 하고 그냥 끝나죠. 그러니까 예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에 더더욱 집중할 수 있어요? 이걸 왜 갖고 왔을까요? 별것도 아닌 시인데 이걸 왜 갖고 왔을까? 내용이 없죠. 별로 없죠. 형식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형식에 주목할 수 있는 시기 때문에 갖고 오는 겁니다. 볼까요? 이제 네모 칸을 다시 보세요. 네모 쳐져 있는 거. 이게 시선의 이동이에요. 자, 시선이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먼 산에 있는 청운사. 그 다음 산, 보라색 산. 느릅나무. 노루, 눈에 있는 구름. 노루 눈에 여러분들 노루 눈동자에 구름이 있는 걸 보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 노루 코앞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어때요? 바라보는 대상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 보이죠? 이거 뭡니까? 원경에서 근경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이라는 거 형식 하나 뽑을 수 있을 거고요. 시행이 어때요? 짧죠? 짧고 간결해요. 이 정도 그러니까 정적인 이미지를 줘요. 이런 이미지도 있고요. 마지막에 다 보시면 맨 마지막 시어를 명사로 끝냅니다. 여운을 줘요. 이런 형식적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말하고 싶은 뭔가 이상세계, 속세를 떠난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를 이런 재미난 형식들로 유기적으로 연결했구나라는 얘기가 아래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무것도 아닌 시야. 나오면 땡큐야. 이거 안 들려. 이게 뭘 의미하나요? 아유 그냥 별것도 없어. 시선의 이동하고 공간 이동이 나오면 큰일 나요. 화자가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화자가 움직인 건 아니고요.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점점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지. 화자가 액션적으로 움직인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이동이 아니라 시선의 이동으로만 처리해 주세요. 시선의 이동은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했네요. 다 됐어요. 질문 처리를. 자, 다음 주에 이거 갖고 와야 돼. 우리가 지금 뭐 남았냐면요. 자, 다음 주 과제 어두개 내가 이제 봉투 모의고사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봉투에 담아서 모의고사 드릴 거예요. 일단 한 6회 정도 먼저 드려볼게요. 다음 주에 매주 하나씩 하루씩 하루에 하나씩 풀라고. 몇 문제 내신데? 아직 안 나왔나? 서술형도 내신데? 아직 안 나왔네. 나오면 알려줘.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주려고. 그거랑 똑같이 만들어주려고. 그래서 나오면 알려주고요. 우리 뭐 남았냐면요. 우리 작품이 교재하고 이걸로 배웠잖아. 우리가 지금 작품 분석 진도만 뺐고요. 여러분들 과제 많이 내게 해주려고. 작품마다 뒤에 이제 이렇게
어휘 정리된 거 해야 되고요. 빈칸 채우기 OX 문제 해줘야 되고요. 아까 작품 이제 처음부터 다시 복습할 거예요. 그리고 소단원 평가 문제도 같이 해봐야겠죠. 서술형은 일단 안 풀게요. 다음 시간에 책으로 처음 작품으로 돌아가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볼 거니까 잘 정리해갖고 와요. 다음 시간에서 저 시 좀 보고 올게 하지 말고 바로바로 풀어버리자고요. 자, 질문 처리해도 될까요? 자, 안 갖고 오신 분? 저요 선생님. 야, 말을 해야지. 또 안 갖고 오신 분? 쌤, 저 코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갔다 와요. 네. 과제 저번 주 과제 안 갖고 오신 분 여기 있는 4개 문제 질문 처리해드리고 오늘 마무리해드릴게요. 자, 영상을 꺼도 됩니다.